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 사실 이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성장의 시대가 남긴 아주 짙은 그림자 속에서 사회 곳곳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무너지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성장통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위기가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국가의 성장 엔진이 멈추고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현상의 진짜 속살, 그 본질이 뭔지 깊숙이 들여다볼 때가 된 거죠. 0.7,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정말 세계 역사상 이런 숫자는 없었어요. 국가 소멸,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약 41. 이건요, 하루 평균 스스로 삶을 등지는 분들의 숫자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40%. 이건 또 뭘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이 1인 가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각자가 그냥 섬처럼 외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점점 더 심해지는 불평등,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이런 문제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막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거대한 시스템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위기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일부러 계획된 대청소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대발굴 작업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묵은 때를 싹 벗겨내려고 집안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쌓였지만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터져나오는 이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그 눈부신 성장의 그림자 속에 계속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덮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와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대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2025년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2026년에 그야말로 절정을 찍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드디어 정리하고 해결하는 단계로 들어선다는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막하기만 했던 이 혼란에도 끝이 있다는 꽤 희망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의사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확 넓혀볼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요. 이 분석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정말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리 문명을 하나의 거대한 나무, 세계수라고 봤을 때 한국이 그 나무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세계수 비유 표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죠? 화려하게 뻗어나가는 서양 문명은 가지와 잎, 또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남아는 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영양분을 주고 또 버티게 하는 그 근본, 그게 바로 대한민국 뿌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 비유가 결국 향하는 곳은 이 엄청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류는 결코 정리되지 않는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이 바로 서는 게 인류 전체의 미래랑 연결돼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단은 나왔습니다. 그럼 처방전은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치료법으로 백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신이 무슨 특정 정책 하나, 제도 하나 뚝딱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를 치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회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운영 시스템, OS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신을 맞는데도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분석은 순서가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1단계는 바로 국민, 즉 우리 사회가 먼저 바로 서는 사회개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사회라는 좋은 땅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위에서 제대로 된 정치도 자라나고 노동 문제 같은 오래된 숙제들도 풀 수 있다는 논리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바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두 시대의 모습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성장시대. 이때는 오로지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오른쪽, 성장 이후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내 성공이 끝이 아니라 이걸로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소중한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성장을 마쳤으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손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었다는 건 거기에 따르는 더 큰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만 보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천손의 당연한 도리라는 아주 준엄한 외침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사명을 짊어져야 할까요? 그 이유도 이 자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눈부신 성장이 결코 우리 힘만으로 이뤄낸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바로 그 빚을 이제는 갚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걸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로 세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국가, 사회, 이런 큰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당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와 사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